씨. 우선 첫 번째부터 볼게. 1번. 항상 과거 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과거 시를 쓴다? 뭐가 있으면? 네, 이런 거죠. 동그라미를 쳐서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과거 시를 씁니다. 첫 번째는 yesterday, 두 번째는 ago, 세 번째는 last, 그다음에 once란 말은요 옛날이란 뜻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과거 시제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연도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를 쓰는데 이게 A라고 치면 이게 B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는 과거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다 모르잖아. 그죠? 역사를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힌트를 주냐면 첫 번째로 연도가 나오거나, 두 번째는 콜럼버스라고 해서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나오면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를 쓴다? 예, 과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리아가 맨 앞에 있긴 하지만 중간에 있어도 당연히 대문자로 적혀 있겠죠. 그거를 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로 넘어가 보면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뭘 증명해냈냐면 두 개의 물체가 뭐가 있어서 중력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옛날도 중력이 있고 지금도 중력이 있고 내일 모레도 중력이 있을 텐데 중력이 있었다라 그러면 중력이 지금 없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죠?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다 똑같은 사실 같은 경우는 뭘 쓴다? 현재를 쓰는 겁니다. 이걸 되게 이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나는 남자다가 맞아, 남자였다가 맞아. 정말 징그러운 말이 됩니다. 남자였다를 쓰게 되면 무조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같은 것을 나타낼 때는 뭐뭐이다라는 말 써야지 뭐뭐였다라는 말 쓰면 굉장히 다른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예, 첫 번째 필표가 되어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들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실은 나오는데 접속사가 맨 앞에 있으면 조동사가 있고 컴마 다음에 뒤에 조동사가 있을 겁니다. 한 칸 떼고 조동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조동사가 뒤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이 뭐뭐 할 때가 되겠죠? 밑줄 안 친 부분이 뭐뭐 할 것이다가 됩니다. 밑줄 안 친 부분이 뭐뭐 할 것이다면 밑줄 친 부분이 뭐뭐 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습니다. 어디다가 위를 쓰면 될까요?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위를 쓰면 되는 거잖아. 그 뭐뭐 할 때 부분에 위를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표현이고요.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하죠. 대신 이 접속사에 해당되는 말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할 때 when, 두 번째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세 번째 뭐뭐 한 후에 after, 네 번째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until은 뜻이 뭐고 뭐뭐 할 때까지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조건을 나타내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if 뭐뭐 한다면, unless는 뜻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은 적어 두시고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in case는 뭐뭐 하는 경우에, as long as는 뭐뭐 하기만 한다면, once는 한 번이란 뜻이니까 한 번 뭐뭐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이 책 유난히 조건을 나타내는 접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단어가 나와 있으면 어디 부분에? 여기 부분에 위를 안 쓰고 파란색 부분에 위를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앞에 있으면 컴마 가지고 뒤에 있으면 접속사부터 뭐뭐 할 때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10번 볼게요. B번 볼게요.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until your operation is over. operation은 수술입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뭐를 해줘야겠어요? 행운을 빌어줘야겠죠? 행운을 빌다는 영어로 fingers crossed라고 합니다. 나를 봐봐. 이게 fingers crossed예요. 행운을 빈다. 손가락 두 개를 겹쳐야지 손가락 하나만 쓰면은 행운을 안 비는 게 됩니다. 알겠죠? 네, 두 개를 이렇게 써야 돼요. 꼭. 네. 그 다음 The wound will leave a scar. wound는 상처입니다. 상처는 뭐를 남길 것이다?
스카 흉터를 남길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약을 뭐 하면 그렇지 안 바르면 되겠죠. 어플라이는 약을 바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unless란 말이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어디 부분이 지금 뭐뭐 한다면이죠. 여기 부분이죠. 파란색 부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뭘 안 쓰고 위를 안 쓰고 앞에다가 이렇게 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예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외는 두 단어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en이고 두 번째는 if입니다. when은 뭐뭐 할 때란 뜻 말고도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 When is your birthday? 그 언제란 뜻이죠? 생일이 언제? if는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일 때는 의미가 달라지니까 예외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단어들은 뜻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무조건 하나야. 비포가 뭐뭐 전에야 말고 또 다른 뜻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은 전부 다 뜻이 하나니까 예외가 없는데 when하고 if는 뜻이 두 개니까 예외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네, 맨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when이 언제란 뜻일 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일 때는 문장 중간에만 옵니다. 문장 중간에만 온다고. 동사 뒤에만 옵니다. 앞에 있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앞에 있을 때는 무조건 언제고 무조건 뭐뭐라면이야.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뒤에 조동사가 이렇게 또 오겠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라는 뜻이고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고 조건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라서 여기다가 위를 쓸 때는 써야 됩니다. 이거를 쌤들이 좀 어렵게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명사절 부사절 생각하지 말고 언제 온다고? 문장 중간 즉 동사 뒤에 올 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when이 어느 경우에 언제란 뜻이고 if가 어느 경우에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 될 것 같냐면 앞에 있는 동사가 안다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모른다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모른다는 단어가 나와야 모른다 언제인지 모른다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가 잘 나와? 모른다. 앞에 있는 동사가 확실하지 않다. 앞에 있는 동사가 궁금하다, 물어본다 등등으로 우리나라 말로 모른다 등등으로 해석되는 말들이 나오면 when하고 if는 언제나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니까 그때는 다시 위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외가 있어요. 나머지는 예외가 없다고. 왜? 뜻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 해야 될 건 완료 시제죠.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완료 시제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따로 좀 적어볼 텐데 자, 첫 번째 현재 완료입니다. PP라고 하죠. 단어가 몇 개? 두 개. 그럼 뜻도 두 개. 과거 일어난 일이 아직도 진행되거나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볼게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뉴욕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또 따라가서 똑같이 뉴욕에 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A하고 B 중에 아직도 뉴욕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A가 지금이라면 뉴욕에 갔다 이 말이야. 그죠? 네. B번은 뉴욕에 갔는데 그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 B번입니다. 현재 원래의 특징 알겠죠? 이건 갔다로 끝이고 이거는 갔는데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가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됐어? 그 다음 현재 완료를 구분짓는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뭐 이래로라는 단어 since, 두 번째는 뭐뭐 동안이라는 단어 for입니다. since나 for가 나오면 웬만하면은 have pp를 쓰시면 되겠고 since는 뒤에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과거 완료를 할게요. 단어가 몇 개니? 두 개죠? 또 두 개라고. 경찰이 도착을 했어요. 용의자가 떠났습니다. 자, 과거 하나 일어났죠? 네.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 도둑이 도망가 가지고 경찰이 늦게 도착했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둘 다 과거라면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 모를 텐데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영어 표현이 있다면 더 먼저 발생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경찰이 먼저 왔는지 도둑이 먼저 도망갔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날 때 어떻게 쓴다? 헤드 PP로 써주면 도둑이 더 먼저 도망가서 경찰이 늦게 도착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고 과거 완료라고 하고 또는 쌤들이 대과거라고도 부르죠. 헤드 PP 즉 과거 완료를 결정짓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기준이 되는 과거 동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반드시 기준이 되는 과거 동사가 있을 거니까 이 과거 동사를 보고 헤드 PP를 결정하시면 헤드 PP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것이고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과거 동사를 주고 이 밑줄을 헤드 PP를 결정하는 게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낼 수가 없냐면 헤드 PP를 써도 되고 실은 과거를 써도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많이 안 나오고 이 자리에다가 현재 완료 즉 have PP를 써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으면 과거가 더 먼저니까 헤드 PP를 써야지 현재 완료 쓰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를 했고 미래 완료를 하겠습니다. 단어가 몇 개죠? 또 3개요. 여러분이 언제 영어를 처음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등등. 지금도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고 있죠? 고3이 되면 10 몇 년을 배우게 된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표현이 will have pp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나는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자그만치 15년을 언제쯤 돼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will have p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will have pp는 언제 쓰냐면 또 해석으로 결정짓지 말고 첫 번째 뭐뭐 할 때쯤이라는 by the time이나 by 또는 내가 이 영화를 한 번만 더 보면 10번이나 지겹게 보는 것이다 라는 말을 쓸 때 if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잘 보고 will have pp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시험은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현재 완료가 제일 잘 나오는데
자, 현재 완료로 앞으로 가볼게요. 넘겨도 됩니까? 자, 현재 완료 제가 1번하고 2번을 소개했었죠. 1번이 뉴욕에 갔다, B번도 뉴욕에 갔다. 근데 뉴욕에 있는 사람 몇 번이라고? 2번. B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A하고 B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보면 A번 뉴욕에 갔다, B번 뉴욕에 갔다. 우리나라 말로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하고 have pp는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봐봐. 현재 완료는 어떤 말하고 잘 어울리냐면 already 이런 말들하고 잘 어울리죠? already는 무슨 말이야? just는 yes은 그러면 have pp는 해석 어떻게 되고 뭐뭐 했다라고 되죠? 그럼 과거는 어떤 말들하고 잘 어울렸어요 아까? 이런 말들하고 잘 어울렸죠? 맞습니까? 그럼 어제 했다, 지난주에 했다, 1시간 전에 했다 맞습니까? 그럼 둘 다 우리나라 말로 했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 게 잘 나올 텐데 물어봅시다. A가 have pp라고 하고 B가 과거라고 할 거예요. 뭐가 더 확실한 과거입니까? 벌써 했다가 더 확실한 과거니 아니면 27초 전에 했다가 더 확실한 과거니? 응? 방금 했다라는 게 더 확실한 과거니 2001년도에 했다가 더 확실한 과거니? 그죠? 그래서 더 뭐가 확실한 과거다? 얘가 더 확실한 과거죠? 맞습니까? 얘는 애매모호한 과거입니다. 그죠? 근데 구별을 하고 밑에 뭐라고 적냐면 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have pp랑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다시 과거는 양쪽 다 써도 됩니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럼 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yesterday, 두 번째 last, 세 번째 오고. 그 다음에 또 써볼게. 너는 생일이 언제야? 8월이야? 9월이야? 라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답해야 돼? 불확실하게 답해야 돼? 확실하게 답을 해야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just란 말은 방금이란 뜻인데 나오란 말이 붙으면 방금 전에란 뜻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연도가 나오면 확실한 과거이니까 이런 말들하고 뭐랑 같이 못 쓴다고? 현재 완료라고 쓰면 무조건 틀린다. 이게 시험 문제로 가장 잘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지? 확실한 걸 나타내는 말하고 뭐랑 같이 못 쓴다고? 햄피프랑 같이 못 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어제처럼 풀어보면 어떻게 푼다고? 전부 다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자, 1번 봐. 우리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냐면 비저블 눈에 보이는 빛의 파동은 빛의 파동은 구성이 되다야 구성이 되어 있다야 구성이 되어 있다죠. 네, 현재로만 써야겠죠. 예, 빛의 입자가 구성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이므로 현재로 씁니다. 자, 2번 경찰이 도착을 했고 서스펙트 누구는 용의자는 이미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럼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헤드 PP를 쓰면 되겠죠. 3번 since에 밑줄을 쳐서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니까 뭐랑 어울린다? 현재 완료랑 어울림으로 현재 완료의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4번에 s롱 s에다가 if라고 적어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미래를 쓰면 안 되고 앞에다가 미래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이죠. 5번은 early in his career가 경력의 초창기 시절이므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힌트가 있기 때문에 힌트를 밑줄을 쳐가지고 어디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봐. 천천히 해보세요. 그 빈칸을 쳐가면서 1번은 다 뭐예요? 현재로만 써야겠죠. 컨시스트고 B번은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헤드 PP 즉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3번은 since라는 단어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고요. 4번은 will을 쓰면 안 되니까 즉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 이거를 보면 되겠고 5번에 early is career라는 말이 경력 초기라는 뜻이므로 과거니까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 B번에 1번은 뭐라 그랬어요? 잘 봐. 히스토리아는 언제 출판이 됐냐면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활자를 발명한 이후에 40년 정도가 안 돼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20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뭘로 나눠져 있다? 챕터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챕터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챕터로는 나눠져 있지 않는 것 같네요. 그죠? 아, 챕터로도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이 책이 40년 전에 출판이 되긴 했지만 20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현재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왜? 옛날도 지금도 미래도 같은 구성일 테니까. 알겠어? 그래서 1번은 과거고 2번이 현재라는 이유는 바로 2번은 책의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알겠어? 네. 그때는 확실히 어떤 개념이 단락이란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겠죠? 맞습니까? 과거 완료로 써야겠죠. 네. 2번입니다. 2번은 뭐라고 있습니까? 자, 미국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672명의 죄수들이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거죠? 네. 그럼 과거가 맞네요. 과거도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3번 F 2페이 동그라미에서 뭐뭐 한다면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낸 말에서는 will을 쓰지 않고 앞에다가 will을 쓴다 그랬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이거 빼고 나서 continue를 이렇게 s로 고치면 더 좋겠습니다. 3번은 뭐라 그랬어? 네, 3번은 조사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뭘 밝혀냈냐면 에비안 인플루엔자 A가 뭔지 모르겠죠. 조류 독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언제? 1900년도에. Since that time, 즉 그때 이후로, 즉 1900년대 이후로 그 병, 어떤 병이 조류 독감이라는 병이 지금까지 계속 퍼져나갔죠. 현재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3번에 언데스에 또 동그라미에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will을 쓰지 않는 것이죠. 이 줄 되게 좋죠. 자, 본격적으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1번 답은 뭐가 되겠어요? 알프레드 노벨이니까 과거. B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원자폭탄 과거. 됐습니까? 10번 앞에 원수의 동그라미에서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will을 뺍니다. 여기다 will을 쓴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라고? 2번에 틀린 건 뭐예요? 응? 뭐라 그랬어? 안 했습니까? 2번에 2번이요? 2번에 2번은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세계 모든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덥거나 추운 날씨를 때때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옛날도 지금도 미래도 겪고 있으니까 네, 현재 시제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2번은 맞을 것 같네요. 3번. 예를 들어서 많은 뉴스페이퍼들이 말하기를 큰 폭풍이 쳤습니다. 과거죠? 왜 과거가 돼? 2번도 맞네요. 1번. 네, 1번은 over the past few years의 over라는 단어에다가 동안이라고 적어서 지난 몇 년 동안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이므로 현재 완료를 써야 됩니다. 어제 오늘 책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밑줄이 전부 다 CJ에 대한 밑줄이 그어져 있죠. 네, 네. 이런 책이 뭐 진작에 나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초보자들도 되게 연습하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